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41년 미국 만화계의 여성 슈퍼히어로가 등장합니다. 황금 투구를 쓰고 진실의 올가미를 휘두르는 원더우먼. 이 밧줄에 묶이면 누구든 거짓을 말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원더우먼의 탄생 뒤엔 세상이 감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상한 관계입니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40년간의 금지된 사랑. 완벽한 거짓말로 세상을 속였지만 서로에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했던 한 남자와 두 여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눈 말할 수 없는 비밀들. 오늘 원더우먼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헐리우드 영화보다도 스릴 넘치고 파격적인 사랑을 소개합니다. 1893년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난 윌리엄 몰튼 마스턴.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법학을 전공한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명하죠. 바로 혈압 측정을 통해 사람의 거짓을 밝혀내는 거짓말 탐지기 초기 원형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계발 작가이자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를 창조한 만화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1941년 세상에 등장한 원더우먼은 남성 영웅 1세기던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아이콘이었고 이후 TV 시리즈와 영화를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심리학자였던 마스터는 왜 갑자기 만화의 세계로 빠져들었으며 게다가 여성 영웅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여기엔 의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1915년 마스터는 한 여성을 만납니다. 엘리자베스 할로웨이. 그녀는 당시로선 드문, 독립적이고 지적인 여성이었죠. 명문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을 졸업하고 여성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페미니스트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1915년 결혼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연구를 도우며 거짓말 탐지기 개발에도 참여하죠. 부부는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25년 그들의 삶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1925년 터프츠 대학에 다니는 21살의 올리브 번이라는 보스턴 출신의 아름다운 여대생이 마스턴 교수의 심리학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피임 운동가 마가렛 생어의 조카로 자유분방하고 지적인 매력이 넘쳤죠. 이런 진보적인 배경 속에서 자란 올리버는 사회적 통념이나 전통적 가족 관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버에겐 당시로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스터는 그녀의 총명함에 매료되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듭니다. 그는 올리버를 자신의 조교로 채용하죠. 처음엔 단순한 사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둘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턴의 연구 주제는 감정과 신체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올리브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죠. 1926년 어느 날 실험실에서 두 사람은 선을 넘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챕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지고 올리브 번이라는 이름이 자주 들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연구실을 찾아갑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남편과 올리브가 함께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올리브는 창백해지고 마스터는 머뭇거리며 엘리자베스는 얼어붙은 시간처럼 굳은 표정이 되었죠. 그런데요, 엘리자베스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지도 않았죠. 그녀는 조용히 남의 이목이 있으니 집에 가서 대화하자고 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스턴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입을 엽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도 나를 사랑하죠. 당신은 올리버도 사랑하는군요. 만약 우리 셋이 함께 살면 어떨까요? 마스턴과 올리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정직하고 존중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올리버와 헤어지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봐요. 보통의 아내라면 뺨을 때리거나 이혼 서류를 던졌겠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냉철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천재성을 사랑했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1927년 초, 세 사람은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밖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올리버는 집안살림과 육아를 도맡았죠. 마스터는 두 여자의 사랑을 받으며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리브는 마스턴 부부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부부를 자신의 대학 기숙사로 데려갑니다. 기숙사 창문 너머로 여학생들이 벌이는 비밀스러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엉덩이를 때리며 훈육하는 역할극으로 일종의 권력 게임이었죠. 마스턴과 엘리자베스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흥에 휩싸입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때 세 사람은 무언가를 이해한 눈빛이었죠. 올리브는 복종과 지배의 관계 흥미롭지 않나요? 그날 밤,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마스턴은 심리학자답게 이것을 지배, 유도, 복종, 순용의 연구라고 불렀습니다. 마스턴은 독특한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권위자에게 복종할 때 가장 평화롭다는 이 이론은 그들의 사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죠. 세 사람은 묘한 성적 행동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로프로 두 여성을 묶는 것이 신뢰의 궁극적 형태이며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했죠. 엘리자베스와 올리브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세 사람만의 비밀이며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죠. 그런데요, 처음엔 올리버는 마스턴에게 호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정작 올리버가 끌린 사람은 놀랍게도 마스턴의 아내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즉, 올리버와 엘리자베스는 동성 연인이 되었고 엘리자베스와 마스턴은 법적인 부부였으며 마스턴과 올리버 역시 애정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혼외정사는 범죄였고 중혼은 감옥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당시 사회에선 변태로 낙인 찍힐 것이었죠.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마스턴은 교수직을 잃을 것이고 엘리자베스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며 올리브는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비밀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처럼 짜릿한 유유를 즐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부부가 외로운 친구를 거둬 함께 살고 있는 인심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집 여자가 그 광경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1928년 여름, 어느 무더운 밤, 세 사람은 창문을 열어둔 채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묻고 껴안으며 뒹구는 광경과 웃음소리와 신음소리가 섞여 나옵니다. 그런데요, 옆집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다가가 모든 것을 보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세 사람은 긴급회의를 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이사를 가자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 뉴욕에서 멀리 떨어져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후 세 사람은 더욱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게 됩니다. 더 조심스러운 삶 속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올리브를 주변의 미망인이라고 소개하고 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불쌍한 올리브를 마스턴 부부가 집에 머물게 해준 것으로 위장합니다. 우편물은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올리브의 편지는 모두 번 부인으로 표기되었고 그녀의 성은 절대 마스턴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올 때도 규칙이 있었죠. 낮에는 올리브가 받고 저녁에는 엘리자베스가 받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절대 세 사람이 함께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창문을 열어두지 않는 것이죠. 1928년 말,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올리브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동네에서 미망인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세 사람은 또다시 긴급회의 끝에 대담한 계획을 세우죠. 올리브가 재혼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번씨라는 사람과 재혼했고 그가 출장이 잦아서 자주 집을 비운다며 심지어 가짜 결혼반지까지 준비합니다. 이웃들은 믿었을까요? 반신반의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올리브는 아들 번을 낳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윌리엄 리처드 번으로 적혔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었죠. 하지만 실제 아버지는 마스턴이었습니다. 1930년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터프츠 대학 학장이 마스턴을 부릅니다. 마스턴 교수가 조교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누군가 제보한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집에 산다는 소문까지 난 것이죠. 그리고 이상한 행위를 한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마스턴은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올리버는 제 아내의 대학 친구의 부인이고 남편을 잃은 이후 우리가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욱 대담하게 아내가 직접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엘리자베스가 학장실에 나타납니다. 변호사답게 완벽하게 준비된 그녀는 올리브의 가짜 남편의 사망 증명서까지 가져왔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학장은 물러섭니다.
하지만 마스터는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엘리자베스와 올리브, 두 여자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냈을까요? 두 여성은 서로가 깊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낮에 변호사로 일했고 올리브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엘리자베스가 돌아오고 두 여성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죠. 그리고 밤이 되면 세 사람은 함께 그들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프, 복종, 지배의 게임. 하지만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신뢰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엄마는 절대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했죠. 엘리자베스는 강하고 이성적이었고 올리브는 따뜻하고 감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는 두 여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1940년 마스터는 DC 코믹스의 자문을 맡게 됩니다. DC 코믹스는 1930년대 설립된 미국의 만화 출판사입니다. 블루비틀, 캡틴 아톰, 퀘스천 등 다양한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는 자신의 이 급진적인 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할 매체로 만화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제안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는 강한 히어로를 만들겠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조언합니다. 그럼 여자로 해요. 그렇게 1941년 12월 원더우먼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더우먼 창작 과정에 세 사람 모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원더우먼의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지적인 여성으로. 올리브는 자신을 모델로 한 외모와 의상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는 스토리를 썼죠. 그들이 밤마다 사용하던 로프가 원더우먼의 무기가 됩니다. 원더우먼은 밧줄을 던져 상대방을 제압하고 밧줄에 묶인 악당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스턴 부부가 개발한 거짓말 탐지기가 반영된 것이었죠. 특히 원더우먼의 상징인 총알을 막는 팔찌는 올리버가 평소 즐겨 차던 액세서리에서 따온 것이었죠. 그들이 즐기던 모든 것이 원더우먼의 상징이 됩니다. 원더우먼은 세 사람의 금지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원더우먼이 유명해지면서 마스턴 가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사진을 찍으러 집에 옵니다. 세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했죠. 기자가 올 때면 올리브는 항상 외출 중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절대 세 사람이 함께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초기 원더우먼 만화를 보면 유독 묶이고 갇혀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1943년 한 심리학자가 원더우먼 만화를 분석합니다. 지나치게 성적이다. 속박 장면이 너무 많다. 학부모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DC 코믹스는 압박을 받습니다. 마스터는 반박합니다. 이것은 예술입니다.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마스터는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마스턴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던 세 사람의 비밀입니다. 1947년 5월 2일 마스턴은 53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이제 두 여자는 헤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올리브는 38년 동안 1985년 올리브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며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마스터는 그들을 이어준 매개체였을 뿐 그들의 관계는 그 이상이었죠. 엘리자베스는 70대가 되어서까지 일을 하며 올리버와 아이들을 부양했고 올리브는 집을 지켰습니다. 명절이 되면 4명의 아들과 손자들이 모두 모였고 두 할머니는 함께 식사를 준비했죠. 이웃들은 두 노부인의 진짜 관계를 여전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무거웠습니다. 올리브는 평생 범 부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도 법적으로는 번이라는 성을 썼죠. 그러나 마스턴의 유산은 법적으로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두 아들에게만 갔습니다. 올리브와 그녀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유산, 집,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올리브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처럼 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사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1985년 9월 21일 올리브 번이 89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올리브는 당신이 나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오히려 당신이 있어 행복한 가정이 완성되었다며 고맙다고 말하죠. 올리브가 죽은 후 엘리자베스는 진실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었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엘리자베스는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2000년, 그녀가 죽기 직전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올리브 할머니를 사랑한 것을 할머니는 질투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질투, 물론 했지. 하지만 사랑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란다. 마스턴이 올리브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덜 사랑한 건 아니었어. 오히려 우리 셋은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지. 나는 올리브를 사랑했어. 그녀도 나를 사랑했고, 우리는 가족이었어.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녀는 덧붙입니다. 우리가 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만의 언어였어. 나는 후회하지 않아. 오늘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판적 시각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마스터는 두 여성을 이용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페미니즘과 심리학을 이용했다. 올리브는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평생 그림자로 살아야 했다. 그들의 행위는 당시 사회 규범을 넘어선 것이었고 발각되었을 때의 위험을 두 여성에게 떠넘겼다. 하지만 동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시대의 편견과 싸우며 자신들만의 가족을 만들었다. 그들은 용감했고 정직했으며 서로를 존중했다. 그들의 관계가 전통적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보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너무 앞서갔을 뿐이다. 어떤 시각이 옳은지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슈퍼히어로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원더우먼은 오늘날까지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줍니다. 여성의 힘, 진실,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시작엔 세 사람의 금지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비밀을 지키고 세상의 눈을 피해가며 한 번은 발각되어 도망치면서도 하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세 사람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그들이 밤마다 나눈 로프와 속삭임이 진실의 올가미가 되어 원더우먼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일까요? 스캔들일까요? 예술일까요? 일탈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